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리뷰해 보고 싶은 게 이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 너무나도 유명한 모델이라서 요즘에 아마 특히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는 거의 이게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이라서 조금 관심들이 지금 많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데 한번 이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단은 조금 워닝을 드리면 이 디퓨전 모델의 포뮬레이션 과정에서의 소위 확률 이론적인 그러한 수식 전개가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다 보면은 자칫 진짜 목적이 뭔지 막 헷갈릴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의외로 간단해요. 거의 모든 통계 분야가 그렇듯이 소위 확률론적인 어떤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은 유도 과정은 굉장히 조금 좀 지루할 정도로 아주 길고 어렵지만 결론은 아주 심플하게 나고 적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강력한 건데, 그러한 걸 염두에 두고 너무 수학적인 거기에 이해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인 내용들만 주로 특히 단계적으로 나갈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왜 이걸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디퓨전 모델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이거예요.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에요. 사실은 원래 나올 때는 디퓨전 모델이 나왔는데 이것을 디노이징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름이 변형돼서 많이 불리고요. 이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원래의 자료라고 보면은 이것을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노이즈가 계속 첨가되는 과정을 이 디퓨전 과정이라고,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확산 방정식 또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확산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죠? 뭐죠? 비커에다가 말하자면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나가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점점 증대되는 이런 상태를 소위 디퓨전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디퓨전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걸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된 과정을 사실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것을 거꾸로 돌려서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말하자면은 원하는 건데, 지금 언뜻 봐서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서 노이즈가 끼고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노이즈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 디노이징을 하긴 할 건데, 얘가 디퓨전 모델의 수학적인 배경이, 말하자면 수학적인 기초가 디퓨전 과정의 기초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디퓨전 과정, 그러니까 포워드 과정을 한번 먼저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왼쪽에 첫 그림,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X라고 할 때 이미지 아래 첨자 X 아래 첨자 0부터 1, 2, 3, 4, 그러니까 요 아래 첨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노이즈가 증가하는 과정으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알고 보면은 수학적으로 약간 리샘플링 과정과 유사하다, 또는 디퓨전 모델의 말하자면 이론에 따르면 일종의 그러니까 노이즈가 끼는 과정이 리샘플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리샘플링이라는 게 어떤 걸 지금 여기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수식을 보면은 좀 쉬운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Q, XT,
given xt-1이라는 어떤 확률 분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확률 분포는 그러니까 그 t에서 t-1으로 가는 겁니다. t에서 t-1.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거꾸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지금 많이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얘가 오른쪽 게 조건이고 왼쪽이 말하자면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니까 t-1에서 t로 가는 이러한 그 조건부 확률의 말하자면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요 분포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깨끗한 이미지에서 말하자면 요 다음 단계 1번 단계에 말하자면 노이즈가 낀 상태, 그리고 여기서도 또 노이즈가 더 낀 상태로 점점 이동해 가는 과정을 이런 확률 분포로 생각을 할 때, 이 확률 분포는 그 디퓨전 이론에 의하면 얘는 일종의 그 가우시안 말하자면은 샘플링 과정이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n이라는 기호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여기 지금 그림도 그려 있듯이 이렇게 그 가운데가 말하자면 민이 그 가장 큰 값이고 민 좌우로 이렇게 점점 그 떨어지는 그런 건데, 요 민의 값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그 피크를 나타내는 평균값 위치하고 이 퍼진 정도, 그죠? 그것만 주어지면은 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어떠한 샘플링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즉 xt-1이 이전 데이터인데, 이전 데이터보다 조금 여기서 그 1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1 베타 t라는 게 있는데, 이 베타 t는 그냥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사실은 시작은 한 0.0001이든가 0.0001이든가 굉장히 작은 값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증가시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무지하게 작은 값으로 해요. 그러니까 1보다 아주 작은 값을 스퀘어 루트 씌워봤자 1보다 아주 작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데이터보다 이 값을 조금 리듀스, 작게 만든 거, 그게 말하자면은 원래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심값, 그거를 얘가 말하자면 그 뮤 값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건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이 부분이 뮤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뮤와 말하자면은 그 이 부분이 뮤를 나타내는 수식이고요.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그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시그마 스퀘어. 그러니까 요런 시그마 스퀘어와 요런 그 평균 값을 갖는 데서부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샘플링 된 거다라고 하면은 얘가 말하자면 결국에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말하자면은 그런 그 분포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다시 리샘플링해서 얘가 나왔고, 거기서 또 다른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포워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노이즈가 끼는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을 전체를 다 말하자면은 그 아우르면은 이런 식의 또 수식이 될 겁니다. Q X1 말하자면 그 뭐죠? 세마이 콜론 T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짧게 쓴 거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 확률 분포 다룬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쓸 일이 별로 없는데 X1, 그러니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쓴 거예요. X3 해가지고 XT까지의 기분 X0.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깨끗한 이미지 하나 있는데 약간 낀 거, 더 낀 거, 나쁜 거, 노이즈들이 나타날 모든 조인트 확률, 이거를 구하면은 이게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질 거다라고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누적시켜 나간 거예요. 이거를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 수식이 성립하기 위하면 이게 마코비안 프로세스라고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가정도 아니고 뭐 그냥 흔히들 우리가 억셉트 되는 가정입니다. 즉 이 뭐죠? 여기 그 X1이라는 요 노이즈 낀 거는 이거에 의한 영향만 받는 거고요. 얘는 얘에 의한 영향만 받는 거. 뭐 당연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한 프로세싱을 가정을 하면 요 수식이 전혀 문제가 없이 각각의 그 프로버빌리티를
곱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joint probability가 이런 그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그 슬라이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 과정을 조금 사실은 이게 DDPM이라는 논문에서 사실은 제안된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요 논문이 사실은 그 굉장히 역사가 제법 있는 논문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여기 보면은 그 2015년에 처음 얘가 아마 디퓨전 모델은 처음 이름은 그렇게 안 쓰여 있지만 얘가 디퓨전 모델의 첫 논문이고요.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2020년도에 그 이 디퓨전 모델을 가져다가 좀 더 정말 잘 동작하도록 만든 그 논문이 이 DDPM이라는 그 조나단 호라는 친구가 만든 논문인데,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요 그 이론은 그 설명이 디퓨전 모델 첫 논문부터 설명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조금 한계가 조금 있었어요. 한계라기보다는 조금 그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말하자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이게 아무리 그 소위 마코비안 프로세서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때도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 여기서부터 가우시안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를 계속 더하니까 가우시안 노이즈 성격상 이것들을 계속 누적하다 보면은 사실은 가우시안 노이즈 하나 큰 거를 더한 거랑 거의 똑같다라는 수학적인 증명이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면 이 파라메터를 좀 바꿔서 다시 리포뮬레이션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썼잖아요. 확률 이론을 쓸 때 Q XT 기분 XT-1 이렇게 썼는데 얘가 너무 두껍네요. 얇게 좀 해가지고 할게요. 자, 이런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번 한 단계씩 간 거죠. 그 확률 분포가 아니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즉 처음 거부터 T번째까지. 그게 말하자면은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번째까지 간다든지 100번째까지 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노이즈를 섞는 과정이 가능한 수식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말하면 요거고요. 그 수식도 결국엔 똑같이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는 똑같은 수식입니다. 근데 여기 곱해지는 파라메타만 조금 적절하게 이게 누적된 거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게 원래 그 평균 값이 얘보다 조금 작아지고 얘를 조금 작게 만들고 얘를 조금 작게 만들고 이런 단계를 한꺼번에 하면은 이런 수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따져보면 돼요. 1 마이너스 베타를 계속 곱해간 거를 알파 바라고 부를 건데, 이 알파 바의 스퀘어 루트 값만큼 곱하면은 이게 이만큼 어느 정도 이게 누적된 거, 그러니까 많이 말하자면은 조금 리듀스 작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소위 뮤 얘를 평균으로 쓰고요. 이제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소위 베리언스인데, 베리언스도 앞에 것과 똑같은 그런 확장된 과정을 겪어서 1 마이너스 알파 바가 말하자면 베리언스가 됩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얘를 했을 때 얘와 얘의 관계, 이거는 베리언스를 1로 맞춰주는 어떤 과정인 것 같은데, 그거는 잘 알려진 건데, 요거는 나중에 그런 레퍼런스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커지면 요건 좀 작게 하고요. 아니 크게 하고요. 요게 작을 때는 요게 좀 작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확률 분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샘플링하는 이런 과정을 하지는 않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는 진짜 샘플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즉 x0부터 xt번째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구하는 이 샘플링, 이 확률 분포는 이거지만 이 확률 분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현상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얘를 이만큼 곱해서 평균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랜덤한 노이즈,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를 하나 구한 다음에 걔를 요 베리언스 값에
뭐 스퀘어 루트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그냥 곱해줘서 더해주면 그게 여기서 샘플링 된 것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그 말하자면은 그 단계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얘를 또 요약해서 쓰면은 요런 식인 거죠. 그 깨끗한 이미지로부터 그 말하자면, 이거는 그 마지막 단계고요. 그 단계를 여러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게 목적이냐면 노이즈를 더해서 나머지 마지막에는 그냥 노이즈만 있는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제로 평균과 아이덴티티 그 말하자면 베리언스를 갖는 완벽한 그런 가우시안 노이즈 형태가 될 때까지 계속 더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여기 어펜딕스를 사이사이에 끼워놨는데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여기 이 그 뭐죠? 렉처 이 슬라이드를 링크를 다 거기 사이트에 걸어놨으니까 만약에 궁금해서 거기에 관심 있으면 그냥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우리가 그 x0부터 그 xt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관계식이 왜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놓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스킵을 제가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거는 그 확률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샘플링이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그 확률 분포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무 확률 분포에 신경은 안 써도 돼요. 확률 분포는 그냥 컨셉만 잡고 있어도 되고요. 실제로 확률 분포를 구하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수식 유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확률 분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그 여기 QX0, QX1, QX2 이런 것들이 있는데 X0는 당연히 그 선명한 이미지가 말하자면 분포를 어떤 각구로 있을 거예요. 그 분포가 처음 시작인데 그것이 노이즈가 끼면 낄수록 이 노이즈 낀 말하자면은 그 이미지들의 분포는 원래의 분포 모양과는 다르게 점점점 말하자면 스무드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뭐 이거는 1차원을 가정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것 뿐이에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가우시안 노이즈 분포잖아요. 0이고 평균이 그리고 베리언스가 1인 이러한 그 가우시안 분포로 완전히 수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알고 보면은 이 부분은 그 뭐 우리가 그 뭐 흔히 잘 알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종의 디퓨전 커널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가우시안 말하자면 분포인데 굉장히 조그만 가우시안 분포예요. 그냥 그것을 여기에다가 계속 컨볼루션 해준 것과 똑같은 효과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 임의의 지점 한 곳에서 말하자면 그 데이터 하나를 얻어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노이즈가 낀 데이터를 우리가 처음에 얻잖아요. 그 노이즈가 낀 데이터는 알고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샘플링을 하냐, 여기서부터 샘플링에 나간다예요.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ancestral sampling이라는 원리인데 조금 전에 말한 거랑 똑같은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즉 그 x0로부터 xt 분포를 알면은 당연히 이걸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x0를 먼저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x0를 샘플링한 다음에 x0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 분포에서 다시 샘플링하면 여기서 직접 여기 뭐죠? xt에서 여기가 일종의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를 t라고 하나 보면은 거기서 샘플링한 것과 여기서 샘플링한 거를 일로 가져가서 말하자면 매핑한 것과 똑같은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을 말하자면은 그 뭐죠? 통계학적인 말하면 수식으로 그냥 그 확률론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꼭 이렇게 꼭 필요했을까 설명에, 이건 사실은 그 뭐죠? CVPR이라고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회인데 거기서 말하는 튜토리얼로 사용된 머티리얼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요건 그냥 그대로 그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꾸로가 문제죠.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리버스인데, 리버스의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하고, 우리의 말하자면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그 샘플을 XT,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 상태에서 하겠다예요. 즉 이게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서는 완전히 그 노이즈뿐이 없는 데예요. 노이즈뿐이 없는 데서 그냥 샘플링 하나 탁 하는 거예요. 그냥 요 지점에 샘플링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샘플 하는 데서 주어진 샘플이 있을 때 그것보다 노이즈가 약간 들긴 그러한 샘플을 나타낼 수 있는 요 확률, 말하자면 분포,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로 갈 때의 확률 분포, 조건부 확률을 알면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얘를 샘플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얘를 1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또 1로 가져갈 수 있고, 점점 말하자면 갈 때마다 다시 리샘플링 과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런데 리샘플링은 리샘플링인데 이런 조건부 확률 상태에서의 리샘플링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게 안다는 가정하에서는 요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이게 말하자면은 그 확률론적으로 이거를 구할 수는 없다예요. 우리가 직접 말하자면 요거를 이 확률 분포를 구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 그 어떤 가정을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여기서의 가정의 가장 큰 가정은 이겁니다. 그 사실은 이게 디퓨전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건데, 디퓨전 그 모델 그 이론에 의하면 요 스텝이,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노이즈가 끼어가는 또는 확산돼 가는 과정을 완전히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렇게 완전히 타임 슬롯을 조그맣게 놓고 보면은 요 과정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가우시안 확률 분포로 얘를 노이즈를 그 점점 더 그 붙여나가는 것 과정이 똑같고, 근데 그럴 때는 리버스도 얘도 가우시안 함수로 그것을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게 이론입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이거는 그 레퍼런스를 찾아본 적도 없고요, 저도요. 근데 거의 모든 디퓨전 모델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기에 한계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이 forward diffusion 스텝이 작으면, 그러면은 이 normal distribution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normal distribution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조금 헷갈리는데, t에서 t-1은 이제 역변환이잖아요. 역변환도 normal distribution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할 수 있다예요. 그게 여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normal distribution이면 normal distribution은 항상 딴 게 아니라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평균이 어디냐, 그리고 베리언스가 얼마냐, 그러면 거기에서 샘플링을 다시 한번,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말하자면 결과물인데, 그것을 가정했을 때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만 말하자면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자면 유도해낸 게, 수식적으로 유도해낸 게 저희 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DDPM이라는 논문에서 말하자면 이뤄낸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아까는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거였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 리버스죠, 리버스. 리버스 디노이징 프로세스로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싶은 건데, 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 요 모양 조금만 상징적으로만 그려놓은 건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 디스트리뷰션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지금 여기서 P하고 Q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서 디퓨전 모델에서 항상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P로 놨어요. 여기서는 P로.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새로운 확률 분포상에서 샘플링 된 건데, 그 확률 분포의 모양이 probability of 그 x t-1 기분 x t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낀 거에서 노이즈가 덜 낀 대로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요 확률 분포가 뭐지? 근데 얘는 여기서 그 가정한 거죠. 어쨌든 모양은 가우시안이야. 근데 여기 민과 요것만 찾아내면은 우리는 거꾸로 요거를 할 수 있어라는 거고, 디퓨전 모델에서는 그게 가정되어 있고 그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물리학에서는 그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할 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실은 요
t에서 t-1으로, 그러니까 노이즈가 낀 데서 노이즈가 없는 데로 가는 요 확률 분포를 사실은 우리가 모르니까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구할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세타라는 파라미터만 붙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구할 거고, 근데 그 형태는 알겠다는 거예요. 형태는 어떤, 다시 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왔죠. 어떻게 이 평균 값과 어떤 분산 값을 갖는 가우시안인 건 알겠는데 얘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특별하게, 사실은 이 제일 중요한 게 그 평균값 위치인데, 그 평균값 위치를 얘를 사실은 파라메타라이즈 돼서 얘를 지금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구하겠다는 겁니다. 얘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유넷이라는 그 아키텍처를 쓸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를 빼내는 방법으로 얘를 학습을 시키고 싶은 건데,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그 수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정도까지로 수학을 많이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특히 Variational Inference라는 그 통계학적인 그 방법론을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알면은 뭐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그 DDPM이라는 논문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갑자기 그냥 확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오케이, 우리가 구하려는 게 그 원래 이미지 있죠. 이거는 그 유명한 그 말하자면은 그 소위 수학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소위 그 Variational Inference라는 그 하자면은 뭐죠? 그 확률론 이론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 샘플이 있는데, 이 데이터 샘플이 도대체 그 샘플이 있는데 걔가 갖고 있는 분포를 모르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사실은 이미지를 얻었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 이미지 분포를 구하는 게 거의 모든 그 확률 이론에서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대신 Variational Inference라는 그 말하자면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말하자면 알려진 사실이, 그 대신 그걸 직접은 못 구하지만 그것에 말하자면 로어 바운드라는 어떤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뭐보다는 크다, 또는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등호가 사실은 바뀌어 있는데, 보통은 그 로어 바운드라 그래가지고 가장 작은 거가 얼마 정도인지는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그 수식 전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여기 전개가 다 되어 있는데, 뒤에 어펜딕스에 얘는 그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요. 그 뭐죠? 베이즈 룰만 알면 돼요.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하고 조건부 확률 관계식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probability of x, y는 probability of 그 x 기분 y 곱하기 나누기든가, 잠깐만요. 이게 헷갈리네. 요거는 나누기죠. 그죠? 나누기. probability of 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여기에 조건부 확률을, 그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꾸요. 그죠? 그리고 요걸 거꾸로도 쓰잖아요. 그죠? probability of y 기분 x 나누기 probability x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도 쓰고, 그러니까 그놈이 그런 것 같은데 항상 여기 조인트와 여기 조건부 확률과의 관계식이 유명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풀어내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는 이런 식의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소위 그 네트워크 말하자면은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거기서도 여기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요. 요 수식 얘를 구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얘를 대신 최적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아마 그러니까 로스로 지금 정의한 거 보니까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거고요. 얘를 아그민이라 그래서 얘를 최소화시키는 건 사실은 얘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똑같다예요. 그래서 얘를 구합니다. 사실은 얘를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말하자면 전개를 합니다. 얘가 뭐냐?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얘는 별게 아니라 이거예요. 또 알고 보면 어떻게 전개했냐면, 우리 그 뭐죠? 그 x0부터 여기 probability of x0부터 x1
x2 몽땅 xt까지 나타날 확률이에요. 그냥 몽땅 그 조건 범위이고 나누기 요 q는 우리가 그 말하자면 포워드 모델 얘는 리버스고 얘는 포워드 모델인데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그 probability of x1부터 xt까지 나타날 확률 x0 그러니까 깨끗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런 노이즈들이 나타날 확률분에 이 말하자면 모든 조건 왜냐면 그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가 돼요. 어쨌든 이거는 이 수식 정리하는 거는 뭐 나중에 여기 그 어펜딕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아니 복잡하다기보다도 얘를 그냥 쓰지는 않아요. 얘를 전개를 또 하나 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요 L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됐는데 그거를 다시 정리를 잘 해보면은 이러한 세 개의 텀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 여기 DDPM이라는 논문 여기 근데 여기서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2015년 논문 디퓨전 모델 논문에도 그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20년에 그 잘 동작하게 만든 요 논문에도 똑같이 정의되어 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요것만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요거는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얘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그 KL 다이버전스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한데 뭐 못하더라도 아주 간단해요. KL 다이버전스는 뭐냐면은 이 그 DKL 그러니까 두 개의 probability P하고 against Q 이렇게 있는데 이 P하고 Q라는 서로 다른 분포가 있을 때 이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이 KL 다이버전스거든요. 얘 수식은요. 그냥 expectation of P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Q가 아니라 요거 앞에 거예요.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expectation of P 기분 로그 P 오버 Q. 사실은 분포 두 개의 비율의 로그 값을 이 P라는 확률 말하자면은 변수 말하자면 분포 쪽에서의 기대값으로 이해하는 건데 어쨌든 요 수식으로 하는 게 이 KL 다이버전스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KL 다이버전스예요. 몽땅 다 뭐냐면은 얘는 누구냐면요. 그 노이즈로 완전히 바뀐 놈이에요. 완벽하게 XT니까 걔가 근데 얘는 그러니까 노이즈예요. 그냥 완벽한 내추럴 노이즈고요. 0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뻗어 나가도 얘도 완벽한 노이즈거든요. 노이즈 두 개는 둘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서 분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0이에요. 0. 0 사실은. 그 KL 다이버전스 측면에서 보면은 왜냐면은 P하고 Q가 똑같으면은 그 로그 1이 0이기 때문에 0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썸메이션 기호가 있죠. 얘는 뭐냐면은 KL 다이버전스가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일로 갈 때 매번 할 때마다의 말하자면은 분포가 여기서는 P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거꾸로 이게 노이즈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Q겠네요. 노이즈로 가는 게. 그리고 여기서 일로 올 때, 여기서 일로 올 때, 여기서 일로 올 때는 얘는 P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요 두 개 사이에 KL 다이버전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KL 다이버전스의 몽땅 합이 또 말하자면은 최소화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사이사이에 KL 다이버 그러니까 두 분포가 있는데 그 두 분포가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뭐 가능하면 비슷하게 만들자는 게 우리의 목표시나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뭐 X1부터 X0인데 이거는 별로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마지막 단계에서 0번째 그죠? 마지막에 이거 거꾸로죠. 잠깐 제가 자꾸 이걸 실수로 요 순서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 조건부 확률이니까 여기서 인 거죠. 자, 요거고 얘만 한번 봅시다. 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요 텀 하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얘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예요. 지금 이 앞부분 KL 다이버전스의 여기 PQ가 제가 거꾸로 또 썼는데 이렇게 거꾸로 쓴 게 아니라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여기서는 특히 P를 그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고 Q가 여기 알고 있는 건데 보통 말하는 KL 다이버전스 쓸 때는 P를 알고 Q를 모를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변수에 뭐죠? 섭 파라메타가 서브스크립트로 세타가 없으니까 얘는 알고 있는 분포예요. 어떤 분포냐면은 x0부터 시작해서 xt가 있을 때 여기 xt-1을 구할 수 있는 요 분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왜냐면은 이거 보면은 노이즈 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전개하면은 또 이걸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다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을 때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말하자면 수식 전개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얘랑 얘는 그 노이즈 빼는 거죠. 노이즈 이렇게 빼는 거. 노이즈가 있는 거에서 노이즈 빼는데 그때의 확률 나타내는 이 분포를 구할 건데 이 분포는 얘를 알고 있고 얘는 보통 알고 있다고 치거든요. 우리가 이따가 요 수식 전개도 있어요. 그 깨끗한 이미지와 노이즈가 잔뜩 낀 이미지가 있을 때 그 노이즈 잔뜩 요 도 조건상에서 이 노이즈 약간 들낀 그러한 이미지가 나타날 이런 확률 분포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그 뭐 이것도 가우시안 모양일 거라 그러는 거니까 얘는 뮤라는 것과 이 그 시그마 스퀘어 그 베리언스만 알면 되는데 요거를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정한 그러한 그 가우시안 모양에 따라서 이 틸드, 뮤 틸드라고 이제 표현할 건데 그냥 수식 전개가 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이거를 다 풀어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x0 이건 알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노이즈 낀 데이터도 주어져 있어요, 노이즈 낀 데이터. 그래서 x0하고 XT를 적당히 스케일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크기예요, 크기. 0과 1 사이의 어떤 숫자일 뿐이에요, 얘는요, 항상. 그래서 아주 복잡하지만 그 위치에 따른 그 타임스텝에 따른 크기가 좀 달라지는 건데 이것과 이것을 섞으면 그게 말하자면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 파라메타들이. 그래서 근데 요거를 따라가서 한 번만 이게 맞네라는 거 확신만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어떤 직관이 생기고 나면 이게 요 정도 크기겠다라는 어떤 그 소위 뭐죠? 그 직관적인 논리적인 요 크기에 대한 그 에스티메이션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요거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사실은요. 이 KL 다이버전스의 모든 그 단계에서의 말하자면 확률 분포의 말하자면은 그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최소화시켜주는 이 로스 함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고 요 수식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그리고 그때 나오는 여기 그 두 개의 분포 중에 하나 이 분포는 왜 이런 모양으로 되는지 요것에 대한 전개식이 말하자면 이 데이빗 호 논문에 쭉 말하자면 어펜딕스에 잘 쓰여져 있고 뭐 블로그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된 게 어펜딕스 2.1, 어펜딕스 2.2, 어펜딕스 2.3 지금 여기 그 조금 전 거 이거 보면 여기까지 나와 있죠. 여기 그 KL 다이버전스 2번째부터 T번째 것까지 몽땅 다 요게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해지는 방법이 나온 거고요. 왜 저렇게 구해졌는지 그리고 그것에 말하자면은 그 소위 유도 과정이 Q 우리가 말하자면 찾고자 하는 분포의 타겟 분포죠. 얘가 그 타겟 분포의 뮤 성분이 평균값이 왜 이렇게 구해졌는지 여기 정리가 한번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한 번도 끝까지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지치고 하다 보면 지치는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계가 많지는 않아요. 그 단계가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할 뿐이고요. 여기까지 더 가야 되네요. 2.5까지 가면은 여기 평균값.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말하자면 목표로 삼는 그 소위 리버스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가우시안 분포에서의 평균값의 말하자면 추정치가 이 XT와 X0 그러니까 깨끗한 이미지와 노이즈 낀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그 수식적으로 전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최적화시킨 그러니까 로스 함수는 항상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리가 최적화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건 사실은 여기 썸메이션 오브 KL인데 이거 뭐죠? 여기 하나만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T는 1부터 T까지 이렇게 몽땅 다 해야겠죠.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 하나만.
즉 뭐예요? 아까 봤던 수식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요거 두 개의 수식 그 분포의 말하자면은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알고 있고요. 얘는 알고 있고요. 아, 어디 있죠? 지금 제가 물음표를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네트워크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포와 분포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진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저 분포를 어떻게 구하지? 절대 분포 안 구해요. 못 구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도 가우시안이고요. 얘도 가우시안이고 얘도 가우시안이니까 얘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베리언스하고 그 평균값만 같아지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 KL 다이버전스 식에서도 유도가 되긴 돼요. 그리고 유도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유도하면은요. 요 두 개의 말하자면은 그 분포의 차이는 그 평균값의 차이의 제곱을 구하면 된다예요. 그리고 1 나누기 이 여기 뭐 베리언스는 요거겠죠. 베리언스는요.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일단 여기서는 가정을 좀 합니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일단은 그 똑같은 크기의 베리언스를 갖고 평균값만 다른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 수식을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분포 사이의 거리를 재는 요거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실제로는 뭘 최소화시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과 우리가 거기면 그 주어진 그 x 노이즈 상태에서의 그 다음 값으로 이전 값으로 가야 될 때 생기는 평균값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건데 요걸 추정하는 요 네트워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식을 또 전개해 보니까 얘를 평균값을 맞추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또 다른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알고 보면 지금 여기 그 평균값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적으로 어널리틱하게 유도된 평균값이 있고요. 그리고 그 평균값을 추정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에서 구할 평균값이 있는데 이거를 전개해서 써보면 실제로 다른 거는 요 노이즈 텀만 다르다는 거예요. 노이즈 텀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원래 주어진 XT 노이즈가 낀 데서 어느 정도의 이거는 그 가우시안 이건 가우시안 노이즈입니다. 가우시안 노이즈. 제로하고 아이덴티티 요거예요. 여기에 요 정도 비율을 더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요 가우시안을 사실은 그 노이즈를 추정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를 여기에 맞춘다는 거는 요거랑 똑같도록 맞추면 되겠다라고 한 게 이 데이빗 호가 한 거예요. 또 사실은요. 예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은 논문을 다 리뷰하진 않지만 아마 어디서 들은 거에 의하면은 원래의 디퓨전 모델 만든 첫 2015년도 논문에서는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했대요. 요걸 풀려고 노력했대요. 그런데 잘 안 풀렸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 됐는데 그거랑 똑같은 문제를 풀지만 노이즈를 오히려 맞추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잘 되더라요. 희한하게. 볼까요? 지금 이 데이빗 호가 쓴 논문에서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이거를 최적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볼게요. 이 노이즈, 얘는 진짜 노이즈예요. 얘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제로민 그 아이덴티티 베리언스를 갖는 노이즈 샘플한 거고요. 그 노이즈를 가지고서 생성된 말하자면 XT가 이거예요. 이게 XT예요. 그 XT와 XT로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추정해낸 노이즈, 얘가 똑같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이걸 풀어버린 겁니다. 이걸. 근데 그 타임 여기 보면은 요 타임 때마다 곱해지는 요 개수들이 다 달라요. 말하자면은 그 스케일 값이 그래서 요거 타임도 같이 넣어서 말하자면은 이것을 그 학습을 통해서 이 노이즈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뭐 복잡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 이거 다 그냥 날려버려서 계산하는 게 제일 잘 되더라. 일로 놓고 하는 게 잘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도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요 문제를 풉니다. 얘가 진짜 그 DDPM에서 푼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어펜딕스에서 그 말하자면 그 노이즈를 말하자면은 그 대신해서 푸는 게 얼마나 정당한 말하자면은 방법론인지에 대한 그 유도 과정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그냥 스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원래의 말하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슬라이드를 잠깐 기억해 보면은 얘가 여기서 사실은 뮤 틸드와 빼기 뮤 세타 요거를 최적화시키는 요거를 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걸로 바꿔치기 하고 파라미터가 앞으로 쭉 나왔는데 이것조차 날려버린 요 수식 요거를 소위 로스 펑션인데 이제 그러니까 로스 함수의 심플리파이된 버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쓴 거고요. 그 얘기예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즉 이 완벽한 노이즈에서 그 완벽한 노이즈를 추정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DDPM에서 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 디퓨전 모델의 코드는 너무 간단해요. 코드는 이게 코드 수도 코드예요. 근데 이 수도 코드를 물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할 때는 좀 다른 몇 가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건 다 쓰여 있는데 이겁니다. 얘가 훈련 과정인데요. 그리고 얘가 샘플링 과정인데요. 훈련 과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죠? 제로부터 시작해서 1, 2, 노이즈 있는 완벽한 T까지 가는데 여기에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들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그러니까 여기 과정에서의 노이즈 섞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노이즈 섞는 과정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빨강색이 노이즈 섞는 과정이에요. 노이즈 섞는 과정. 그런 다음에 얘는 뭘 학습하냐면 볼까요? X0가 그냥 샘플 되는 거예요. 어디?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샘플한 겁니다. 자, X0는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확률에서 가져온 거니까, 근데 그냥 이미지 하나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데이터 하나인데. 그리고 T는 그냥 랜덤하게 타임 스텝이 말하자면 보통 이거를 DDPM에서는 한 1000까지 보통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100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낸 거고요. 얘는 그냥 랜덤 넘버고요. 진짜. 그죠? 노이즈 샘플링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주어진 타임까지 우리가 계산하는 이 방식이 얘가 바로 XT거든요. X sub T 계산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X0에다가 적절한 스케일링을 해주고 걔를 평균으로 쓰고 그 스케일에 맞는 베리언스가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 스케일에 맞는 베리언스를 더해줍니다. 어떻게? 그냥 요 노이즈에다가 곱해서 노이즈에다가 그게 XT잖아요. 그 XT랑 주어진 그 타임 스텝을 입력으로 하는 네트워크에서 누구를 예측하도록 하냐면 이 노이즈가 뭐였을까? 여기 얘가 고체 뭐였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요 이미지와 이미지 여기 이미지에서 얘가 추정하는 거는 뭘 학습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에 노이즈 가는 쪽이 오른쪽으로 지금 계속 할게요. 노이즈 쪽으로 이게 완벽한 노이즈라고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노이즈가 섞였는데 어느 정도 섞였는데 이 노이즈가 일정한 스케일을 가지고 섞였는데 1 마이너스 알파 얼마 그런데 이 스케일은 몰라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섞였는지 어느 정도가 노이즈가 섞였는지 어느 정도가 노이즈 섞였는지 그거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말하자면 네트워크에다가 다 학습을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은 그걸 갖고 샘플링을 하는 건데 샘플링은 또 굉장히 또 간단한데 이렇게 돼요. 노이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노이즈가 여기 있죠. 노이즈가 XT예요. 그런데 이 노이즈부터 샘플링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한 노이즈가 요 한 단계에서의 노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매 스텝마다 더해졌는지를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서 빼버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빼버리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t부터 1까지 이거는 g 값은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금 애매해요. 약간 사실은 코딩마다 어딘 넣어 있고 어딘 빠져 있는데 약간 스토키스틱 프로퍼티를 주기 위한 것뿐이고요. 요거는 잠깐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핵심 요 빨강색이 전부인데
어떤 데이터가 여기 처음에는 완벽한 노이즈겠죠. 근데 거기서 뭘 빼냐? 고 타임 스텝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학습됐던 이 노이즈 E를 여기서 계산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서 빼줘요. 근데 얘를 빼줄 때 이만한 스케일로 빼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 스케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 스케일에 맞춰서 더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더했었는지 타임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유도하면서 따라온 적도 없지만 여기서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요 정도 스케일로 빼줘야 되겠네라고 사실은 요 코드상에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세요. 원래 XT는요. 원래 X0에다가 얘를 스케일링 해주고 이만한 노이즈가 더해졌잖아요. 이만큼. 근데 우리가 예측한 거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예측한 거를 말하자면 빼줄 때 사실은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시그마 t만큼 곱해서 더해준 거니까 그걸 나눠준 거예요. 다시 나눠준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 스텝 안에서 그 뭐죠? t에서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가는데 여기 때 스케일이 요거예요. 1 마이너스 알파 t. 그만큼을 다시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려주고 요거를 다시 말하자면 그 조금 요 양만큼 곱해서 빼준 거예요. 그냥 그만큼. 그런 다음에 그 위치에 해당되는 요게 어느 정도일까? 사실은 여기 처음 어디냐면 x가 제로인데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여기 길이를 재면 그게 1 오버 루트 알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걸 곱해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요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0에서 xt-1 그리고 xt 플러스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재서 거기 노이즈를 다시 빼주고 요 위치가 여기까지 맞는지 다시 한번 스케일링을 맞춰준 거. 뭐 요 정도?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요 위치로, 요 위치로, 요 위치로, 요 위치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저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그 내부 세미나에서 한번 설명을 위해서 하나 만든 그 추가적인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요 코드 설명이 됐으니까 그 내용으로 또 다른 말하자면 인사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한번 요거 끝나고 한번 가질게요. 요거 한번 먼저 일단은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뉴럴 네트워크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그 뉴럴 네트워크는 XT가 들어가서 여기 안에 있는 노이즈 성분만 나오는 겁니다. 노이즈 성분. 근데 이 노이즈 성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완벽한 전체 노이즈가 들어간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일정 스케일된 노이즈가 들어갔는데 스케일 되기 전의 노이즈예요. 얘는. 그죠? 아까 근데 이거는 뭐 유넷을 씁니다. 그냥. 근데 유넷에 쓸 수 있는 건 다 써요. 사실은 가보니까 원래 제대로 동작하는 거 보면 거기에 레지넷이 있고요. 그리고 셀프 어텐션 레이에 있고요. 물론 당연히 그 기본은 그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 플러스 레지넷 플러스 셀프 어텐션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두세 개씩. 그런데 이 타임 스텝은 반드시 또 있어야 돼요. 타임 스텝이 그 인베드된 그러한 뭐 이거는 뭐 트랜스포머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 타임은 그 1, 2, 3, 4 숫자잖아요. 그냥 안 집어넣고요. 사인, 코사인을 섞어서 말하자면 일정한 길이가 되는 이런 벡터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요 크기에 맞도록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그냥 더해줍니다. 진짜 덧셈을 해줘요. 매번 모든 층마다 요 타임은 다 더해줘요. 그래서 요 타임과 요게 들어가서 그 노이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노이즈 계산은 그 주어진 그 타임 스텝에서의 노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노이즈를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노이즘을 삭제해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러니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요게 마지막 이제 요건 스케줄링 얘기하는 건데요. 다시 보자. 노이즈 스케줄. 보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를 거기 실험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주 잘 디자인해야지 잘 동작한다라고 논문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타라는 값이 있는데 베타라는 값은 보통
0001부터 시작해서 0.002든가 굉장히 0.02든가 0.2든가 뭐 그래요.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많이 가지도 않아요. 요런 가지 조금씩 1000분의 1 단계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사실 이렇게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처음에 타임 스텝 1부터 t까지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식을 그 말하자면 따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작은, 여기까지 가지도 않겠죠. 이게 0.29, 이게 0, 여기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베타는 아니라 1 마이너스 베타니까 1 마이너스 베타를 보면은 1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 루트를 보면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리니어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코사인으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써가지고 그 대신 점점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문들도 있다고 여기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 결론은 그 뭐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달해서 따로 뭐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아키텍처 좀 설명, 유넷을 쓴다는 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objective weighting은 그 앞부분에서 거기 말하자면은 여기 objective 함수에서 weighting은 날려버린다는 거, 그거 하나 얘기하고요. 뮤와 뮤 틸드와 뮤 시타 사이에서 L2 논구할 때, 그리고 디퓨전 파라메타의 노이즈 스케줄링이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베타 t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감소시킬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한 이러한 그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그 퀄리티를 작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은 저는 이거를 사실은 예전에 그 지금도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진짜 그 확률론적으로 그 데리베이션 한 게 자체가 뭐 틀릴 리는 없겠죠.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이건 또 다른 인사이트,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만든 추가적인 두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줄게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이즈가 끼는 게 있죠. 노이즈가 끼는 거, 노이즈가 끼는데 그냥 노이즈만 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이 수식에 의하면은요, 원래 주어진 이미지의 작은 크기에, 얘가 1보다 작은 값이거든요. 1보다 작은 값 항상. 그래서 좀 그러니까 약간 약간 흐릿한 원본에다가 노이즈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요, 이건 기하학적으로 제가 한번 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인데, 우리가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보면은요, 뭐 2D로 뿐이 못 그리죠. 사실은 수백만 말하자면은 그 차원 공간이지만 거기에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있을 때 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그 말하자면 섞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얘를 조금 움직여요. 옆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0의 방향으로 조금 움직인 다음에 거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베리언스를 갖는 안에서 리샘플링을 해요. 그냥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죠? 리샘플링이니까 여기에 또 리샘플링이 됐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약간 줄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일정한 베리언스를 갖도록 그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거에서 리샘플링 합니다. 그런데 얘를 점점 키워가요. 점점. 그러니까 이 뭐죠? 그 평균 값의 변화도 조금씩 키워가고 거기에 맞춰서 베리언스도 키워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이미지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때 그 멀어진 단계에서 그 이전 단계까지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얘도 학습시키고 얘는 결국에는 그 노이즈를 학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거죠.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말하자면 노이즈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값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방향성을 갖고 있는 노이즈예요. 모두 다 이쪽을 향하는 노이즈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컴포넌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는 노이즈인데 원래의 이미지 위치를 어느 정도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노이즈인 거예요. 다.
그거를 학습한 거예요, 사실은 얘가.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놓든지 간에 그 주변에 이미지 깨끗한 게 있으면 얘는 그쪽 방향으로 계속 노이즈를 없애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이 네트워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조금 그 원래 원본 그 원래의 말하자면 리샘플링 과정을 매번 다시 하면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DDPM 논문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알다시피 요런 방법을 썼잖아요. X0에다가 XT를 직접 가는 방법을 이렇게 새롭게 말하자면 정의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X0부터 평균값 내면 새로 샘플링 할 때 평균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그 크기만 다른 거죠. 평균값은 어떤 방향으로 그 지점에서의 리샘플링을 다시 한 거예요. 이런 그 베리언스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이 성분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 노이즈들이 아무래도 그죠? 항상 일관성 있는 그 평균값이니까 그래서 좀 더 나는 얘가 뭐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순전히 제 상상력인데 이러한 그 포워드 모델링으로 말하자면은 노이즈를 섞은 다음에 노이즈를 빼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 평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그 디노이징, 그러니까 노이즈 성분이 그 말하자면 찾아지고 그게 좀 더 이쪽으로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상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 뭐죠?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니고 그 프랙티스하는 그런 그 페이퍼가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코드 설명하는데 보면요. 그냥 이런 노이즈 스케줄링이니 뭐니 다 무시해 버리고요. 그냥 말하자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다가 노이즈 좀 더하고 더 많이 더하고 더 많이 더하고 더 많이 더하고 이거를 학습해서 얘를 노이즈를 빼보니까 그냥 적당히 다 만들어지더라.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핵심적인 거는 저는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이미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노이즈를 넣은 다음에 그 노이즈 넣은 거를 다시 예측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된 거를 가지고서 얘 디퓨전 모델이 동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계속 저도 뭐 이것저것 뭐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은 코멘트나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데에서의 질문 그런 것도 상관없으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